자, 네. 오늘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앞서 중요한 얘기 우리 장시영 차장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딱 그거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이 한국 시장은 기분이 나빴고, 그럼 이 기분 나쁜 상황을 돌려줄 것인가? 예, 기분은 이제 축구 때문에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시장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배반이 이제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하루짜리인지 뭐 요거 체크하는 게 이번 주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은 일단 나왔던 동향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스닥은 양봉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들만의 생각이고, 예, 그들만의 리그고.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와는 좀 뉘앙스가 반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게 나오면은 연준이 안 좋게 대응할까, 금리 더 올릴 거야라고 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생각하는 게 금리 관련된 것보다 이제 점점 더 실물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금리는 이제 여기서 뭐 5% 이상 올리면 다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경기 침체하는데 경기 침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응했다는 게 그게 더 뭐 주식을 재미로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위기가 네.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연착륙,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둔화. 네. 아주 약한 요런 게 올 것이다로 지금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아니, 네. 그 환율 쪽에 네. 그 제야의 우리가 소위 농사 짓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림고수, 은거에 있던 무림고수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외모와 스타일이 그 모자 쓰고 나오신 그 분이? 환율 예. 전문가 예. 계시거든. 예. 근데 제가 2년 전서부터 방송을 하는데 네. 그분의 뷰가 예. 모두가 약달러를 얘기할 때 강달러를 주장하시고, 하여튼 예전에 재무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네. 완전히 이 경륜이 있으신 네. 연세가 있으니까. 경륜 자전거? 예. 아니 근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자기는 그러니까 14,000까지 나스닥. 네. 그러니까 주식은 모르니까 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14,000이라 방향성이 방향성이요?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믿기는 거지. 예. 그렇게 안 좋을 때. 예. 그러면서 예. 그냥 QQQ 예. 그냥 시장을 사라. 예. 지수를 사라. 예.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면은 그 3배짜리 지수 사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TKQQ를 내 샀잖아. 왜냐면 우리 환율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서 맞나 예. 안 맞나, 예. 맞나 안 맞나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수익률이 40% 가까이 오갔어요 지금. 지금요? 예, 그게 영혼이 없는데? 아니 이게 그게 35%?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주 리스키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그리고 또 방향성과 함께 그거를 계좌를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만약에 이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쪽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예 계좌를 차라리 그러니까 하락할 걸 대비해서 조금 주식이 꽉 차 있는데 추가 하락할 걸 대비해서 해지 역할 쪽으로 한 뭐 10%나 이 정도 사는 건 모르겠는데 계좌의 전반적인 걸 대응하게 되면 영원히 나가 멘탈이? 아니 근데 이거는 투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환율에 대한 그 메커니즘과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네. 그러한 흐름이 네. 보인다는 거지.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지금 맞출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알 수 없는 거지. 알 수 없는 아직은 거죠. 네. 12월 말까지 남았으니까. 네네네. 단지 예. 환율에 대해서 네.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환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최근에 그 이조 상무님 계시죠? 변 네. 전무님. 예. 그분 책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 보면은 참 좋은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딱 있어요. 환율은 전문가가 없다. 네. 이거는 파고들어도 답이 없는 게임이니까. 근데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존의 경제학 가지고는 네. 이 환율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도 네.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네.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자꾸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틀린다는 거야. 그렇죠. 루비니 교수가 됐든
이름난 교수들이 왜 자꾸 틀리느냐? 자꾸 낡은 경제 이론에다가 상황을 대입시키니까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예측하려고 듭니다. 맞아요. 예. 예측이 아니라 추종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부분이 거의 저희는 매매할 때 보면 90%지 않습니까? 근데 90%가 되게 되면 내 예측과 내 계좌와 시장 방향이 계속 이렇게만 끌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예측을 한 50%대 밑으로 낮춰야 돼요. 그리고 시장 방향에 따라서 같이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그 주식 말처럼 네. 대응을 잘해야 된다. 대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 이렇게 잘 가늘고 길게 여기까지 살아오는 TQQQ 모르겠습니다. 뭐 3배짜리 30몇 프로 났다고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부럽잖아요. 조금 요만큼은 그런데 요만큼은 아니 그런데 근데 예. 조금 왜냐면 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테스트용으로 한 거라 네.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테스트용으로 한 7억. 네, 네. 그렇습니다. 치킨값 버는 정도. 치킨 공장을 사시겠어요 이러다가. 자, 들어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는 바뀌었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11,500대 여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착해서 돌파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 주 잘 돌파가 될까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어제 그 금요일 날 태양광 쪽이 상당히 셌습니다. 태양광 쪽이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그 중국 업체 쪽에서 막 우회해서 들어오는 태양광들 하여튼간 기회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난리들이네요. 이런 거 다 예비 판정으로 다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한화 쪽이 거기에 해당되나 싶었는데 한화 큐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다시 고개를 드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니까 항공주 쪽에 보잉, 뭐 에어버스 이런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 쪽은 보니까 발주 얘기 또 나온다. 리오프닝이죠 이게. 네, 이쪽도 나오다 보니까 강했는데 이것도 영향을 끼치나 싶었는데 우리나라 항공 쪽은 보니까 저 지수 저 LCC 쪽에 2019년도 코로나19 때보다 LCC 업체들이 이번 11월 달에 여객수의 증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쪽으로 한 그동안에 그런 여행을 간대요.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 왜 어르신들 그 단풍 관광 가려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아시잖아요. 자세가 너무 경험에서 나온 우러나온 자세인데. 아이고 그러면 같이 뛰어줘야죠. 예,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쪽으로도 간대. 일본으로 이제 막 예약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LCC 쪽이 또 여객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왠지 다들 이제 뭐 이제 증자 끝났다 제주항공도 그렇고 진에어 자본금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눈길은 가는데 막상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보니까 반도체는 좀 재미없었고 이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무슨 좀 갈 듯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2,500 이러면서 쭉 밀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400은 그렇다고 이탈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지금보다 좀 더 약간 부진했던 상황 쪽에서도 지키려고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2,400은 쉽게 안 밀리고 2,500은 계속 노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또 어제 뭐 자료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주식형 펀드 쪽으로 한국 쪽으로 유출이 나왔습니다. 네. 대개 한 7, 8주 만에 유출이 나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이 들어오네요.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서도. 그 만약에 이게 기조가 맞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외국인들 매도한 거는 그냥 MSCI 리밸런싱 끝나서 한번 그냥 에이 기분도 안 좋아 훅 뭐 이렇게 그냥 왜 그랬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환율도 괜찮고 그런데 거기다 왜 신경질을 부렸을까? 뭐 기관들은 왜 따라서 같이 그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변화가 그냥 일시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번 주 오늘부터 당장 다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핵심이 외국인들 매수였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인들 매수가
끊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팔아도 무슨 크게 팔면 안 되고요. 지금은 한 몇백억이라도 계속 꾸준히 사주는 게 더 심리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좀 위축되는 쪽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면서 이번 주는 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출렁임들 이런 거 좀 염두를 하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스탠스 좀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번 주 보니까 또 중국은 리오프닝이 이제 거의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더라고요. 글쎄요, 무슨 네. 공작 경제 회의인가 뭐 어쩌고 거기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뉴스로 나오던데요. 근데 벌써 대도시들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PCR에서 신속 항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절차상으로 많이 줄여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스텝들이 아닌가 싶은데, 봉쇄 완화한 조치 보니까 지난 어젠가요? 어제는 또 베이징까지. 그래서 지금 대도시라고 하는 5개가 지금 봉쇄 완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겠죠. 좀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는데라는 위기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쪽이 물론 중국 쪽에서 변화가 지금 바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서서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하나 투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에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요. 이게 과거에 한때 이때 같은 경우는 2021년도 5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그 충격 받고 여기까지 9만 원대까지 다시 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제 이때가 기회야라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쪽에서 계속 횡보했습니다. 갔다 왔다 하다가 이번에 또 내려왔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 턴한다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기대감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시점에 가장 큰 핵심이 중국이다라는 쪽이겠죠. 근데 솔직히 하나투어나 여행 쪽은 이번에 그 리오프닝이 딱 열리면서 가장 많이 해외 쪽으로 향한 연령대가 다 아시는 것처럼 MZ세대입니다.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네. 답답해서 못 견디죠, 우리도.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데이터가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골프였죠. 골프. 예, 요거는 약간 좀 위축되고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외 여행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골프의 붐이 좀 약간 흔들흔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런 쪽인데 근데 지금 이런 친구들이 가이드에 따라서 이거 깃발 따라서 이렇게 쭉 자 이쪽이 교토성입니다. 자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이러고 넘어가지 않죠. 혼자 갑니다. 아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다 보면 자유여행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상하듯이 예전만큼의 또 어떤 이 투어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행주는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변화, 특히 만약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가정으로 되면서 어떤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 쪽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제가 자꾸 뭐 이제 그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것들 이게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똑똑하신 외국인, 그러니까 저희도 나가서 싱가포르 같은 데만 가더라도 공항에서 그 텍스 리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현상이 되게 되면은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는 쪽으로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좀 중국인들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우리 좋아하는 제주도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 저거 아니에요? 저희는 한번 땡겨 보실라고? 해야죠. 해야죠. 중국 사람들 진짜 도박 좋아하더라고요. 문화 자체가. 이런 표현들은 그런데 좀 그래 보여요 보면은. 맞아. 뭔지는 모르지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소리 착착착착 나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그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어요. 네, 별로 궁금하지는 않는데 궁금하지도 않지. 소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담배 이렇게 불고 오른손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막 착착착 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근데 할 거면 한국 가서 좀 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카지노 이쪽들은 또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계속 신경을 쓰는 게 일단은
인바운드 쪽도 많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은 공매도 1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참 큰데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감안해서 괜찮다. 리오프닝 돼. 근데 참 공매도 세력도 줄지도 않고 또 이쪽이 보면 기본 마인드가 그렇죠. 아니 그래 주가 올라와 봐. 근데 너희들이 일단 부채 비율이 400 몇십 %야. 이거 일단 관리되겠어? 라는 부분들. 중국인들 그렇다고 리오프닝 했어? 뭐 이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청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산이 목으로는 조금 느껴지겠죠.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라면서 계속 뉴스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근데 솔직히 부채 비율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게 되면 돈 금방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번 거 가지고 또 낮추겠죠. 그러면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도 감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조조정이 돼 있었나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하나투어는 확실하게 했던 것 같고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그때 공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 그러니까 이 작년 중반 때쯤 개장을 하다 보니까 작년이 완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때 코로나19 기간에 나왔던 타격은 피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보니까 그 제주 신화 뭐 그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 전에 했다가 다 망했거든요. 네. 신화 뭐라고 했는데 그건 거기도 가봤었습니다. 근데 그쪽은 의리의리하게 지냈다가 지금 완전히 약간 모텔 호텔 수준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시 변화를 꿈꿔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 잠깐 보시면서 한 주를 미리 정리하게 되면요. 이번 주에 이제 또 11월 달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오는데 서비스업 쪽 뭐 많이 떨어졌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안 좋다는데 안 좋은 게 지금이 저점이겠느냐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배럴당 $60. 그래서 뭐 3, 40달러대까지 주장하던 나라들도 있었는데 안 그러면 이거 비싸다 이것도 아직 비싸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 결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아예 그렇게 파느니 그냥 잠궈 안 팔아.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올 거고 그래서 또 원래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70대에서 거래가 된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소화하는 나라는 알지 않습니까? 중국 또 인도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쪽까지는 우리는 참여 안 하겠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은 그래 하고 또 이제 이게 또 동맹과 아닌 쪽에서 약간 알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 동향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과기부에서 5G 관련된 주파수 취소 청문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통신 3사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들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지 뭐 그냥 아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우리 5G 좀 더 투자를 해서 뭐가 끌어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5G 통신사 쪽은 주가가 빠질 거고요. 투자를 더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5G 관련주든 폭등은 아니지만 올라가겠죠.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5G 관련주들은 재미가 없겠죠. 근데 국내를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5G 쪽은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프라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으니까 계속 타이밍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2월 6일 화요일 날이 SAMG 엔터라고 하는 이렇게 되니까 모르겠는데 쌈지입니다. 이쪽이 쌈지? 네 신규 상장되는데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애니플러스라는 종목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쪽이 이제 서브컬처다라고 해서 덕후들의 문화다라는 쪽으로 봤는데 이번에 주말에 킨덱스에서 AGF라고 2022 AGF라고 하는 애니메 게임 페스티벌 뭐 AGF에 이쪽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지스타보다 더하네요. 들어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 나온 영상들 보다 보니까 와,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
가서 이거 거기에서만 내가 뭐 이렇게 좀 용돈을 받아다고 한 달에 그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최대 100만 원도 쓴대요. 애들이? 예, 애들이. 한 그다 엄마 아빠 돈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원받고 알바한대요. 아, 그 알바해서.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러면서 거기 나온 이제 영상에서 뭐 같이 뭐 일본 노래 비슷하게 나오니까 다 같이 춤추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그냥 문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가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할 거죠. 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의 트렌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은 두자 그렇게 봐야 돼서 애니플러스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는 또 자리 보고 또 대응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총파업이 계속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또 현대중공업도 같이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하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강으로 나가는 시점이죠. 이런 얘기 더 오래 하면 안 좋겠죠? 저희 어떤? 정치 중립적인 입장 쪽에서 저희 그 상황을 네, 예. 조용히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예, 민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카카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쪽이 이 카카오 쪽에서 뭐 또 AI 뭐 이런 쪽으로 막 얘기하는데 과거만큼 영향력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날이 또 중요하죠. 유믹스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날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 분위기가 네. 이제 슬슬 그 닥사에 대한 공격들이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위메이드에 대한 압도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공격, 네. 비난이 쇄도하다가 지금은 닥사 쪽으로 뭔가 흐름이 바뀌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닥사에서는 뭐 임직원이 잘못한 이거를 이번에 법원에 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인용이냐 아니면은 아니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응해서 뭐 그쪽으로만 보면서 뭘 하나의 결정을 한다는 거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끝나고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위메이드 입장 쪽에서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큰 타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글로벌 어떤 거래소 하나 또 뚫어가지고 그쪽에다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번 주말에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만약에 위믹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에서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근데 또 위상도 그렇고 위믹스가 거래됐던 기반도 그렇고 투자자들은 또 지갑을 글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그렇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90%인가 얼마가 한국 사람들이라면서요. 거의 그렇게 했죠. 뭐 외국인들이 위믹스를 보고 대응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환 보유액 어느 정도 최근에 많이 줄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국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9일 날인가에 결정이 됩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다 이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야당 의도대로 끌고 갔다. 앞으로 중소형주는 다음 주 되게 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우리 대주주로 가네. 야 일단 정리해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양도세 기준을 한 50억대로 줄이는 쪽으로 절충으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냥 좀 잘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들어오는 종목 나가는 종목들 한번 보시라고 요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목이 들어가는 게 유리해 나가는 게 유리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롯데제과 들어오고 삼양홀딩스가 코스피 200에서는 편충이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들어가는 게 솔직히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공매도 노출되니까 타겟이 된다. 그래서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은 보존 종목들도 좀 있죠. 뭐 인탑스나 뭐 ISC, 뭐 좋아하는 종목들, HPSP 이런 종목들 들어오는데 바이오주들 위험한데 바이오 드르륵 다 들어오고 신라젠이 들어옵니다. 아. 네, 요거 들어가고
출렁임 좀 카나리아 바이오, 네, 카나리아 바이오도 들어가고, 근데 편출되는 회사들은 오히려 요거는 좀 눈길이 가고요. AP 시스템은 개인적으로도 눈길이 가고요. 이게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지난 찐시황 때 종목들 쭉 들어갈 때 너무 많이 넣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안 들어간 종목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나마 좀 확실한 것 쪽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코스닥의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거의 물가 수준의 물가 지수의 날입니다. 미국 PPI, 중국 PPI, CPI 다 발표됐는데 이거는 이제 예고편이겠죠. 다음 주 나올 예고편으로 보시면서 이번 주는 그냥 축구 화이팅. 축구 네. 내일 새벽 4시라 그러네. 내일 새벽 4시요. 네. 참 4시. 일찍 주무셔야겠어요 내일. 오늘 저녁. 네. 오늘 저녁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제가 못 나오는 케이스는 없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눈이 퉁퉁 붙다고 하더라도 축구 보고 이제 쭉 그냥 출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